네, 안녕하세요. 로열러더 투자 전략가 로로쌤입니다. 자, 이번에는 HLB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주식 담보 대출 만기가 된다, 이런 루머가 돌면서 이제 CEO가 반대 매매된다. 이 주식 담보 대출 만기 이 부분은 루머가 아니죠. 정확하게는 요거는 팩트고, 요건 팩트예요. 팩트고 이제 지장권 회장의 이제 주식이 반대 매매될 가능성이 있다. 이런 루머가 나온 거죠. 그러다 보니까 좀 지금 최근 투심이 굉장히 악화돼 있는 상황이잖아요. 공포 구간에 들어가 있고 하다 보니까 이런 악성 루머로 해서 또 급락을 했습니다. 그래서 저도 그 장 마감 전부터 해서 좀 확인을 해봤는데 이거 외에 뭔가 또 다른 제가 알고 있는 이 이슈 외에 다른 악재가 있는지 기업 자체에 기업에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. 그래서 여기서 또 문제가 생겼거나 한 게 있나 해서 찾아봤는데 저는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. 저는 제가 볼 때는 저런 악성 루머인 것 같아요. 혹시나 다른 정보를 입수하신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같이 보면 되겠죠. 지금 이게 어떤 문제가 된 거냐면 이게 그 전자공시시 그 다트 있죠. 다트에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. 그 5월에 확인해 보시면은 지장권 회장이 보유 주식이 394만 4,595주다. 그래서 10.05% 이렇게 보유하고 있다라고 나올 텐데 이 중에서 101만 주, 101만 3,420주죠. 이렇게 해서 요게 한 2.58% 정도 되는 이 부분이 이제 주식담보대출로 해서 연결이 돼 있어요.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게 5월이니까 요 구간이잖아요. 7만 원대, 7만 원대에서 정도로 보면 되는데 그 구간에서 주식담보대출을 받았는데 이게 급락이 나오면서 이렇게 밀리면은 반대매매 나오는 거 아니냐. 강제로 반대매매가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이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돼요. 주식으로 레버리지 매매, 신용이나 아니면은 스탁론 같은 거가 있죠. 전 스탁론 같은 건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습니다. 신용도 한 달 넘게 써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. 저는 레버리지 매매는 잘 안 합니다. 이거 그래서 제가 하지 말라고 말씀드려요. 안 좋은 건 그냥 안 하면 되는 거예요. 근데 요렇게 요런 내 자금을 가지고 100만 원이 있다라고 하면은 250만 원, 한 500만 원 이렇게까지도 빌려준다라고 광고를 하더라고요. 5배 얘기 나오는데 내 자금 포함해서 500만 원인지 내 자금 제외하고 500만 원인지까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. 저는 이런 레버리지 매매 아예 관심이 없고 하지 말라는 사람입니다. 그래서 이렇게 주식 담보로 해가지고 주식을 담보로 해서 현금을 대출 받던지 아니면은 이런 주식을 추가로 더 사던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현금을 받았겠죠. 그래서 이 담보로 이 2.58%의 지분 정도 되는 이 주식이 담보로 잡혀 있는 거예요. 그러면은 내가 보유한 이 종목이 가치가 쭉 떨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. 여기서 7만 원이었던 게 2만 원으로 떨어졌어요. 그럼 그만큼 이제 가치가 떨어진 거잖아요. 그러면은 이제 강제로 이거를 팔아서 내가 빌린 금액만큼 해서 팔아서 빌린 금액만큼 여기 다시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. 이거는 내가 어떻게 하는 게 아니고 강제적으로 팔게 돼 있어요. 이 반대매매 같은 경우는. 그래서 보시면 요런 개념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선물 쪽에서는 저거를 이제 반대매매라고 마진콜이라고 하죠. 마진콜이라고 요런 개념이 있다라는 개념만 알고 계시면 돼요. 그래서 주식이 쭉 밀렸을 때 급락이 나오거나 예를 들면 리먼 브라더스처럼 금융위기가 나오거나 했을 때 쭉 하락을 할 수 있어요. 그럴 때 내 돈만 가지고 내 원금만 가지고 매매하신 분들은 전혀 타격이 없어. 근데 내 원금이 아닌 레버리지 매매하신 분들은 반대 매매를 당해서 깡통을 차게 되는 거죠. 그러니까 그래서 레버리지 매매를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. 계속 이거를 해야 되는 구간은 간혹가다 그런 구간이 정말로 그 리먼 브라더스나 우리나라 IMF나 이런 대형 시스템적으로 망가진 국가적으로 이제 큰 타격을 입는 상황이 있죠. 그게 다 밀려서 잠잠해졌을 때, 그리고 반등 나오는 시그널이 나왔을 때, 여기가 좀 확실한 저점이다라는 이런 시그널이 나왔을 때만 잠깐
길게 쓰는 것도 아니에요. 잠깐 동안 사용하는 그런 정도지.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저점 파악이 안 되잖아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예 쓰시면 안 되는 거예요. 이해하시겠죠? 이 부분은 뭐 굉장히 쉬워요. 안 쓰면 되는 거예요. 네,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주가가 이렇게 많이 밀렸는데 반대 매매 나오는 거 아니냐, 강제로 매도가 나오면은 시장에 101만 주가 나오는 거예요. 101만 주가 101만 주가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. 이런 문제가 당연히 되겠죠.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뭐 주가가 이제 하락할 수 있다, 이런 루머가 돈 거죠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늘 급락이 나왔는데, 이것도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그 2시 40분인가 그쯤에 밀렸어요. 41분 이때부터 해가지고 밀렸어요. 갑자기 훅 밀렸어요, 이렇게. 그죠? 그리고 반등 좀 나오는 듯 하다가 다시 이렇게 밀려서 끝났는데, 요런 이슈가 있었다라는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. 근데 이거는 뭐 마감 후에 뭐 실제로 만기가 연장됐다라고 하죠. 그리고 뭐 기간이 있으니까 이 기간 만기되는 걸 기간이랑, 그 만기 그 기간 만료되는 걸 만기라고 하는데, 선물 옵션 이런 것도 만기라고 하죠. 근데 뭐 만기가 연장됐다라고 하고 하니까 이 부분은 크게 뭐 여러분들이 지금으로서는 개의치 않아도 될 것 같아요. 이거는 CEO가 알아서 하시겠죠. CEO라고 썼네. CEO가 알아서 하시겠죠. 그죠? 이거는 진양권 회장도 바보가 아니에요. 여러분들이 아는 만큼 이분도 똑똑하신 분인데 이 정도는 알아서 하실 분이니까 이 정도까지 걱정하지는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. HLB가 그렇다고 기술력이 없는 기업도 아니잖아요. 리보세라닙이,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, 리보세라닙이 이번에 임상 실패한 거 아닙니까? 그럼 기술력 없는 거 아닙니까? 라고 질문하실 수 있는데, 다양한 파이프라인을 보시라고 계속 말씀드렸죠. 그리고 중국에선 이미 잘 판매되고 있어요. 이게 동양인 쪽하고 서양인 쪽하고 이제 좀 다르다 보니까, 사람의 구조가 다르다 보니까 약간 뭐가 좀 다른가 봐요, 이게. 동양인하고 서양인하고. 그러다 보니까 이게 중국에서는 참 몇 년째 잘 판매가 되고 있는, 부작용도 버틸 만한 굉장히 좋은 약품으로 잘 판매가 되고 있는데, 이쪽에서 좀 문제가 되는 부분, 이 부분은 이제 추가적인 추가 임상을 실시하겠다라고 하죠. 그러니까 뭐 임상 실패가 아니다 지연이다라고 하는데,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실패가 맞는 거예요. 기업 입장에서는 지연인 거고. 그래서 뭐 지연됐다라고 보면 되는데,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뭐 탑라인 결과 발표 나오고 하루 만에 뒤집은 인터뷰가 잘못된 거지, 기술력이 문제가 되는 기업은 아닌 것 같아요. 리보세라닙은 전 세계의 글로벌 시장에서 관심이 높은 표적 항암제다, 뭐 이렇게 분류가 되고 있죠. 그러다 보니까 각종 이제 뭐 면역 항암제 쪽에 면역 감문 억제제 쪽으로 해서 이제 병역요법도 많이 앞으로 나올 것이고, 단독요법이 안 된 거죠. 변형요법으로 관심 갖는 기업들은 굉장히 많아서 이게 다 임상으로 이어지고 있고, 중국에서 엄청나게 임상 진행되고 있고, 지금 그 임상 1상을 다 들어갔다 이건 아닌데, 테스트부터 시작해서 보면은 250여 가지 임상이 지금 진행된다라고 지금 나오고 있죠. 임상이 리보세라믹 이 같이 하나로 250여 가지 이상이 진행되고 있대요.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예요. 이거는 볼 때마다 늘어나요. 250여 가지가 진행되고 있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이 약효에 대해서, 효능에 대해서 문제가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. 기존에도 말씀드렸지만 임상이 실패가 된 거는 목표치에 미달된 건 반영률이라던가 뭐 다른 쪽에서 문제가 된 거지, 그 뭐 약효가 없다는 아니었죠. 효과는 있는데, 잔존 생존 기간이랑 뭐 전체 생존 기간이랑 다 뭐 보셨잖아요. 그 뭐 지표들이 다 좋게 나왔는데, 본인들이 목표한 목표치에 도달하지 못했다, 반응률에 도달하지 못했다, 뭐 혹은 뭐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좀 된 건데, 약효가 안 좋은 건 아니다. 그러다 보니까 지금 워낙 공포 구간이다 보니까 심리적으로 심리로 밀린 상황이에요. 심리로 이런 악성 루머를 내보낼 때는 심리가 안 좋을수록 효과가 좋겠죠. 똑같은 거를 내보내도 심리가 좋은 상태면은 잘 버텨요, 사람들이. 근데 심리가 안 좋은 상태면 똑같은 말을 해도 잘 버티지를 못해요. 근데 지금 뭐 코스닥 보시면 알겠지만 이 뭐 최악의 구간 아닙니까? 이 정도면은 어제 뭐 거의 블랙먼데이 수준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,
4% 밀렸고, 이게 어제만 밀린 게 아니라 계속 지난주에 계속 쭈루룩 밀리다 어제 강력하게 또 밀린 거니까, 그래서 이걸 다 합쳐보면은 하락률이 굉장하잖아요. 그러니까 심리가 굉장히 안 좋은 상태란 말이에요. 주말에 얼마나 불안감이 가중되셨겠어요. 지난주에 이렇게 연속으로 따다닥 밀려서 끝났어. 심리가 안 좋은 상태에서 월요일날 4%까지 또 밀리니까 이게 거의 블랙먼데이입니다,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, 그러다 보니까 이 HLB 같은 경우 악성 루머 하나 딱 터지자마자 그냥 급락을 했죠. 그래서 28,000원 여기는 뭐 지지를 해줘야 되는데 여기를 그냥 이탈해버렸어요. 이 종목은 빠르게 여기를 회복을 해줘야 됩니다. 일단 이게 루머라는 게 밝혀졌죠. 그럼 내일 오전에 반등은 나올 것 같아요. 근데 반등이 나오는데 이게 얼만큼 세게 반등이 나오느냐, 이게 관건일 것 같아요. 내일 오전에 제가 볼 땐 반등은 나올 것 같았는데 이 반등이 얼만큼 세게 나오냐. 28,000원 여기를 회복한다라고 하면은 그럼 이 구간에서 이제 이걸 저점으로 형성하는 건가 라는 인식이 생길 수 있어요. 그리고 28,000원 진짜로 이탈하지 않고 21선만 올라타준 위쪽으로 갈 가능성은 있겠죠. 이제 코앞으로 다가왔죠. 매지온에서 탑라인 발표하는 게 코앞으로 다가왔다. 이게 잘 나오면은 뭐 영향 받아서 소폭 반등은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. 적어도 요 36,000원 요 중간에 있는 요 가격 정도는 올라갈 수 있지 않겠느냐. 이렇게 두들겨 보던지 돌파하던지 둘 중 하나 정도는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, 이렇게 보고는 있습니다.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, 거기에 이제 신라젠 같은 경우가 이제 무용성 평가 발표 나오는데 요것도 뭐 계속 진행된다라고 나오면은 거기서 이제 뭐 돌파할 가능성을 뭐 찾을 수는 있겠죠. 그리고 나서 뭐 헬릭스미스까지 잘 나오면, 이건 다 잘 나왔을 경우고, 만약에 거기서 문제가 되면은 심리적으로 또 이제 안 좋을 수는 있습니다. 좀 약간의 하락이 나올 수는 있다. 요 개념만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지금은 제대로 된 팩트를 기다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. 팩트를 기다려야지 저런 루머로 해서 내려간 거는, 이렇게 내려간 거는 다시 어느 정도 올라온다. 100% 그대로 다 올라온다, 이거는 뭐 장담을 못하지만 어느 정도는 리바운딩이 나온다라는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. 근데 28,000원 중요한 구간인데 여기를 이탈했어요. 여기를 회복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다. 그래서 중요 구간 28,000원이다. 요 개념만 알고 가시면 될 거예요. 여기 회복 못하면은 뭐 한 번 더 밀릴 수도 있는 거고, 여기를 회복하면 위쪽으로 방향을 틀 가능성이 있는 거겠죠. 그래서 요 정도까지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간단하게 보시면 돼요. 지금은 심플하게 보셔야 돼요. 이게 이 HM이란 기업의 가치에 대해서 훼손하는 정보가 나오느냐, 약품이나 이런 가치에 대해서 훼손이 나오느냐. 근데 이 약품의 가치에 훼손당하기는 쉽지 않아요. 미국에서도 이제 희귀약품으로 지정되고 할 정도면은 가치는 높다라는 거예요. 그리고 글로벌 제약사들이 병역요법을 계속 제한할 정도면은 가치는 높다라는 거죠. 그리고 임상을 실제로도 여러 가지 진행하고 있고 하는 거 보면은 이 가치의 훼손은 이 가치의 훼손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그때까지는 뭐 기다려 봐야죠. 좀 긴 싸움이 될 거예요. 이거는 기존에도 이때 말씀드렸지만 긴 싸움이 될 겁니다. 근데 이게 정말로 가치가 있고 이 부분을 인정받는다면 나중에는 올라갈 수 있겠죠. 뭐 2년이 걸리든 3년이 걸리든 5년이 걸리든 10년이 걸리든 올라갈 수 있겠죠. 나중이 되면은. 근데 이 가치를 인정을 못 받고 임상에 다 실패를 한다, 그런 문제가 되겠죠.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판단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저는 좋은 소식이 몇 년 뒤에는 나오지 않을까 생각은 하는데, 이건 제 생각이고, 저는 이제 바이오가 잘 됐으면 하는 그런 기대 심리, 요런 부분이 좀 작용해서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하는 마인드 때문에 그런 게 있는 거고,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히 많이 계실 거예요.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예 매매를 하시면 안 되는 거고, 관심도 가지면 안 되는 거고, 그리고 뭐 보유도 하면 안 되는 거고, 부정적이신 분들은. 그러니까 두 가지로 딱 나눠 보시면 돼요. 이 기업에 투자를 해서 나는 같이 기업과 함께 성장하겠다라는 개념, 그래서 뭐 그런 분들은 일부 가지고 계시면 되는 거고, 부정적이다, 나는 바이오는 사기다,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뭐 매매를 아예 안 하시고 관심을 안 가지시면 된다. 요 정도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그냥 루머에 의해서 밀렸다. 그래서 그거는 팩트가 아니고, 이제 반대 매매 당하거나 이런 거는 팩트가 아니고, 만기는 연장됐고 이 부분 공시로 다 나온다, 이 개념으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걱정하신 분들 많았을 텐데 저도 추가적으로 또 찾아보고 있는데 아직 뭐 별다른 정보는 없습니다. 그 정도까지 나왔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, 만약에 제가
모르고 있는 정보를 알고 계신다 그러면 댓글로 달아주셔서 공유해 주시면은 감사드리겠습니다. 저는 여기까지 하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. 좋은 밤 되시고요.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.